쉐입, 그 다음 서클, 탑에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는 돌출입니다. 단순히 돌출하는 명령어예요. 단순히 돌출하는 명령어인데 여기 어마운트는 높이고 세그먼트는 중간 단계입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중간 단계. 세그먼트가 많으면 조금 더 면이 부드러워지겠죠? 세그먼트의 수가 적으면 면이 좀 더 각질 거고요. 그러나 이렇게 높이 방향의 세그먼트는요, 얘를 이렇게 밴드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이 구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다시 밴드 처리를 했습니다. 밴드. 이거 구부러지기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가요? 여기 그냥 직선으로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익스트루드에서 세그먼트를 넣어봤습니다. 어떤가요? 부드럽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구부러지는 2단계, 이 단계를 나누는 걸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만약에 세그먼트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세그먼트를 엄청 많이 줬습니다. 한 40개 줬어요. 또 면이 부드럽게 되죠. 세그먼트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옵션에 보면 캡 스타트, 캡 엔드 있죠? 스타트 부분, 끝나는 부분에 여기 뚜껑. 캡 스타트, 캡 엔드. 뚜껑을 씌울 건지 말 건지. 이게 전부 다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트가 꺼져 있네요. 만약에 재질을 주면 재질이 표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재질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유 폴더에 제가 재질을 넣어놨으니까 자, 이렇게 보자고요. 첫 번째 폴더,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무늬모. 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 넣어버리면 돼요.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질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지금 질감 표시가 안 돼 있죠.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트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켜야만 이렇게 재질 표시가 나요. 화면에. 이해되시나요? 반드시 얘는 켜주셔야 돼요. 이걸 끄면 재질 표시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재질이 그냥 늘어나서 보이잖아요. 이거 재질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스케치업에 보면 그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 해서 조절했잖아요. 그런 비슷한 명령어가 여기도 존재합니다. 보통은 드래그 앤 드랍해서 재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요, 당구공이 어디 갔나요? 얘인가요? 아닌데. 자, 요거요.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당구공이 이렇게 있는 아이콘 보이시나요? 얘가 매트리얼 에디터예요. 얘를 누르시면 매트리얼이 나옵니다. 얘가 매트리얼 에디터예요. 보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좀 쉬운 방법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디 갔냐 또. 이거 아니고. 자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매티리얼 에디터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 슬롯 매티리얼이 있고 컴팩트 매티리얼이 있습니다. 슬롯 매티리얼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얘는 컴팩트 매티리얼이고 방금 요 보신 얘가 슬롯 매티리얼이고, 자, 이렇게 컴팩트로 한번 보시죠. 여기 당구공들 보이시죠? 얘가 재질들이에요. 샘플들입니다. 그 스케치업에서도 이렇게 그 동그란 당구공에다가 재질 줬었죠. 네, 여기도 이렇게 동그란 거에다 재질을 줬고요. 보시면 이렇게 모양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모양을 바꿔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제일 위에 보면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모양을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재질이 뭐냐면 베이직 가장 기본 재질이 여기 있네요. 베이직 매티리얼. 얘도 드래그 앤 드랍이요. 재질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맵이 들어가요. 자, 드래그 앤 드랍 했잖아요. 여기 사각형의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드랍,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차이점이 조금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얘는 테두리에 이렇게 사선이 그려졌죠. 어딘가 적용된 매티리얼. 얘는 적용 안 된 매티리얼.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간단하게 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재질을 넣어 보시면 돼요. 이때 얘를 끄면 재질이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여기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터가 꺼져 있단 말이죠. 켜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질감이 나와요. 얘를 끄면 질감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익스트루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서클로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에디트 스플라인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점의 위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들쭉날쭉한 거잖아요. 그래도 익스트루드 하면 돌출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면이 굽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면이 이렇게 굽었잖아요. 그죠? 스플라인은 제가 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휘인 상태로 그대로 돌출이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면을 뽑아서 그대로 돌출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레스는 회전 도형을 말합니다. 회전하는 도형을 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면을 회전시켜서 그 형상을 얻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와인잔 만들어 봤죠. 응? 화분? 뭐 종이컵이라든지 와인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런 병 같은 거, 단면이 회전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게 레스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라인, 자, 그 다음 에디트 벌텍스, 그 다음에 리파인, 정점 추가죠. 자, 위로 올리고, 그 다음 필렛, 아니다, 필렛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아웃라인, 그 다음 다시 벌텍스를 이용해서 필렛, 그 다음에 선을 들면 되죠. 이렇게 핸들만 조절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하고 필렛, 선택하고 핸들만 조절하고. 그러면 요 병 모양 나오죠? 단면. 그리고 레스,
자, 미니멈. 그러면 벽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종이컵을 모델링 할 거예요. 그러면 종이컵 비례를 좀 알아야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렉탱글. 그 다음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세그먼트는 필요 없죠. 그 다음 이 벌텍스는 이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 종이컵은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세그먼트를 복사하면 되죠. 이 세그먼트는 필요 없고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요. 스플라인에서 아웃라인을 주면 돼요. 적당히. 얘도 아웃라인을 주기 전에, 자, 여기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린 건 어떻게 표시할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라인을 그려서, 아니면 서클을 그려서, 아니면 아크를 이용해서, 그거 다 쓸 수 있어요. 다 해도 돼요. 자, 뭐 서클을 그려서, 서클 그렸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태치 해야죠. 반드시 어태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 이동하기. 아이고, 에이, 단축키 헷갈렸어. 이동하기. 자, 에이. 자, 단축키가, 자, 이동할 때 여기가 자동으로 와서 붙으면 좋은데, 자, 스플라인이랑 안 붙네요. 자, 다시 조금만 움직여 보면 붙는단 말이죠. 그럼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얘 안 붙었다. 스플라인인데 떨어져 있네요. 선택하고 웨일드. 이제 같이 선택되네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 자, 아웃라인은 여기 봐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조금만 줘봤습니다. 똑같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길 이 상태로 모델링 하는 게 아니죠. 얘가 이만큼 들어와야죠. 그래서 뭘 주면 돼요? 자, 분리안을 주면 되죠. 이렇게 선택하고 분린. 이상하게 들어가네. 합쳐졌는데 여기 이상하게 들어갔네요. 괜찮아요. 그냥 버텍스 지워버리면 돼요. 버텍스 확 다 지워버리면 돼요. 여기도 베이저 코너, 그냥 코너로. 여기도 코너로. 어쩔 수 없죠. 이런 건 다시 우리가 다시 조절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베이저가 들어가서 그래요. 베이저 값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레스. 그 다음 미니멈. 그러면 컷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얘가 좀 짧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값을 위로 더 올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컵이 좀 길어지겠죠. 맞아요. 이렇게 보면 면이 깨지죠. 그거 여기 보시면 웨일드 코어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깨끗하게 붙어버립니다. 얘도 똑같이 세그먼트가 있죠. 세그먼트는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회전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쭉 늘려보니까 어떤가요? 면이 많이 들어가면 곡선이 부드럽게 처리되고,
적게 들어가면 적은 대로 처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많이 넣어도 여기에 스무스 기능이 있습니다. 얘 역시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트 체크해주고, 여기 스무스가 없네. 여기 있다. 스무스요. 이 스무스를 빼버리면 면이 각져 버립니다. 자, 지금 부드럽게 보이는데요. 자, 면의 개수가 많아서 그래요. 자, 면의 개수를 줄이니까 어떤가요? 여기 이렇게 각이 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갑자기 쓰레기통 됐는데. 자, 이렇게 스무스를 체크하면 부드럽게 나오고, 풀면 각지게 나오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혹시 알까 모르겠는데, 자, 라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라인 선택하고 어태치. 자, 그 다음 선택하고 아웃라인, 다시 선택하고 불리한, 그 다음 레스, 자, 미니멈. 오, 접시 예뻐. 소반이죠. 접시, 나무 접시죠. 근데 여기에 세그먼트가 8개. 우와, 그리고 스무스를 꺼버리면, 자, 불린 얘기가 나왔으니까 불린을 좀 해볼까요? 자, 얘는 지우고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박스예요. 그 다음에 스피어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쯤 겹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먼저 박스를 선택했습니다. 박스 선택이에요. 여기 지오메트리를 누르면 여기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컴파운드 오브젝트요. 컴파운드가 복합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컴플렉스 몰 있잖아요. 복합 몰, 쇼핑몰이죠. 컴파운드 오브젝트, 복합적인 오브젝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불린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불린 또는 프로불린 두 개 상관없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쉐입에서 불린이 있었죠. 그죠? 더하고 빼고 합치고, 아니 유니온, 서브트랙트, 인터섹트죠. 그죠? 그럼 얘도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불린 누르면 여기 이렇게 떠요.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어떤 거 할 건지 물어보네요. 저는 서브트랙트 할 겁니다. 연산을 먼저, 그러니까 오퍼랜드라고 되어 있죠. 연산자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 여기 연산자를 선택해 줍니다. 머지도 있고 어태치도 있고 인서트도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 서브트랙트, 그 다음에 여기 애드 오퍼랜드가 있네요. 클릭. 그럼 여기 중간에 쏙 빠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서클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그러니까 탑에서 서클을 그리고 레프트, 프론트, 네, 프론트에서 제가 아크로 그릴 건데 투 사이드 아크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이번에 우리가 써야 될 명령어는 로프트입니다. 로프트라는 명령어예요. 로프트는 배를 만드는 기술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있어요. 내가 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배의 중심이 되는 이렇게 부분과 그 다음 배의 틀이 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먼저 만들고 여기에 널판지를 붙여서 이렇게 배를 만들죠. 이게 로프트라는 기술입니다. 로프트는 배를 만드는 기술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스케치업에 보면 팔로우미라는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그 팔로우미가 바로 로프트입니다.
스케치업의 팔로우미는요 로프트에 비할 게 못 돼요. 맥스의 로프트가 100이면 스케치업의 팔로우미는 한 10이나 20밖에 안 돼요. 맥스의 로프트는 굉장히 강력한 모델링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어딨냐면 바로 여기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스탠다드, 익스텐드, 프리미티브 있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세 번째 컴파운드 오브젝트. 우리 조금 아까 뭐 했어요? 여기서 불린 했죠. 불린 있고 그 위에 프로 불린 있죠. 그 위에 로프트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기능 많아요. 쉐입 머지도 재밌고요. 여기 프로 커터라든지 여기 맨 위에 보면 몰프라는 거 보이시나요? 몰프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제일 처음 적용된 게 어디였냐면 터미네이터 2요. 그 터미네이터. 캐릭터가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맞아요. 터미네이터가 녹아서 이렇게 액체가 됐다가 사람 모양으로 싹 변하는 거 있죠. 그게 몰프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몰프 기법,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에서 다른 오브젝트로 모양이 변경되는 거, 그게 몰프예요. 근데 이 몰프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첫 번째 조건이 정점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얘가 지닌 정점의 개수와 얘가 지닌 정점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몰프가 돼요. 그게 잘 안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여기 로프트입니다. 나중에 여기 커넥트도 좀 해보면 재밌고요. 쉐입 머지도 재밌습니다. 요 세 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로프트입니다. 자, 원을 선택하고, 원이 단면이죠. 원을 선택하고 로프트. 그러면 여기에 크리에이션 메소드가 나옵니다. 만드는 방법. get path, get shape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은 지금 선택한 게 뭔가요? 원이죠. 얘를 단면으로 쓸 건지 아니면 얘를 경로로 쓸 건지. 그 팔로우미도 똑같잖아요. 단면 선택하고, 그러니까 경로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단면인지 경로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get shape, get path란 얘기는 뭐예요? shape 단면 가져오기, get path 그러면 경로 가져오기. 근데 지금 제가 할 건 얘는 지금 이 원은 단면이에요. 그럼 난 뭐 가져오면 돼요? get path. 자, 다시요. 이 원이 뭐예요? shape이에요. 단면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가져와야 될 건 패스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get 패스하고 얘를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컨트롤 Z. 자, 이번엔 아크를 선택했어요. 얘는 뭐예요? 패스죠. 자, 로프트. 그럼 뭘 가져오면 돼요? 단면을 가져오면 돼요. get shape. 그리고 클릭하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맥스는 내가 선택한 게 단면인지 경로인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면 선택했으면 get path 하면 돼요. 그럼 경로가 들어와요. 내가 경로를 선택했으면 get shape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로프트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자, 내가 get 패스를 하건 get shape를 하건 뭘로 불려드렸어요? 인스탄스예요. 그러면 내가 인스탄스를 바꾸면 얘를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값을 바꿨잖아요. 지금 제가 아크를 선택했잖아요. 아크를 선택해서 크기를 바꿨어요. 반지름을 바꿨습니다. 그럼 얘에 대한 패스가 이 아크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아크에 지금 시작점, 끝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0도에서 자, 이렇게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선택했습니다.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단면을 불러드릴 때 인스탄스로 불러드렸습니다. 얘가 패스를 불러드릴 때 인스탄스로 불러드렸어요. 인스탄스는 원본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본을 수정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이 고스란히 반영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을 선택해서 원의 크기를 줄이면 로프트의 원도 서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내가 경로를 선택했어요. 이 라인, 이 아크가 경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경로에 대한 뭐 크기라든지 혹은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조절이 되는 거죠. 자, 쉐입과 패스를 한번 조절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스피어를 이용해서 구슬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하긴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슬을 여러 개 만들어 보시죠. 지금 체크할 명령어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항목은 요건 무슨 뜻인가요? 그쵸. 피벗이 각자 얘는 선택한 것 전체, 얘는 화면의 중심이란 뜻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는 순간 이 피벗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케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자, 각자의 크기에서 스케일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전체 선택한 거 중심에서 스케일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 두 개를 한번 해보시죠.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 다음 이번 과제물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는 쉐입에서 서클이 아니라 엔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쉐입에서 서클 대신 엔곤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자, 엔곤이 뭔가요? 정다각형이죠. 정다각형인데 이 엔곤 기능에 뭐가 있냐면 서큘러라는 기능이 있어요. 서큘러. 그러면 뭐가 돼요? 원이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인가요? 내접하는 원을 무조건 만들어주는. 거의 비슷해요. 조금만 더. 지금 사이드가 몇 개인가요? 6개. 서큘러 원이죠. 정점이 6개 있는 원. 자,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러면 정점이 몇 개가 돼요? 6개 있는 원. 이해되시나요? 일반적으로 서클은 점이 몇 개인가요? 4개예요. 자, 보세요. 서클입니다. 서클. 그 다음 에디터블 스플라인. 진짜. 그러면 점이 몇 개예요? 4개. 근데 얘는 6개. 그러니까 정점의 개수를 내 맘대로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디바이드를 해서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내가 바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엔곤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넘어가죠. 자, 다음 확인하려다가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 요 밑에 보면 락 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락 핸들 잠극이요. 핸들 잠극인데 얼라이크가 있고 올이 있습니다. 올은 전체 잠극이고 얼라이크는 방향 잠극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제가 선택해서 얘를 베이저 코너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다 베이저 코너로 바꾸시죠. 그 다음에 핸들을 지금 잠그겠습니다. 이제 잠글 거예요. 핸들을 잠갔습니다. 근데 지금 옵션이 뭐예요? 얼라이크 같은 방향이죠. 자, 이동할 겁니다. 핸들을 붙잡고 이동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같은 방향의 핸들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O를 체크했습니다. O를 체크하게 되면 얘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핸들 잠그기 기능인데 이게 베이저 코너일 때만, 핸들이 코너일 때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거
베이지어로 놔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베이지어로 놓으면 얼라이크가 안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베이지어 코너는 핸들이 좌우가 따로따로 움직이죠. 근데 베이지어는 어떤가요? 핸들이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얼라이크는 베이지어 코너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고, 올은 베이지어나 베이지어 코너일 때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지우고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엔곤. 자, 하나를 만들 건데 반지름을 100을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12개. 사이드는 12개입니다. 이렇게요. 100에 12개 서큘러. 그 다음 얘를 복사할 겁니다. 자, 이동 툴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 복사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중요한 건 카피입니다. 인스턴스로 복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2개 더 복사할 겁니다. 2개 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돼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아래서 위로 그릴 겁니다. 라인. 자, 이렇게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그렸습니다. 이만큼. 왜 제가 아래서 위로 그렸을까요? 위에서 아래로 그려도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자,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개념 중에 하나, 이 노란색 점의 의미가 뭐죠? 퍼스트 포인트였죠, 그죠? 선을 그리기 시작한 첫 번째 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로프트의 0% 위치입니다. 시작점이에요. 얘가 로프트의 시작점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로프트의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제가 라인을 그려보죠. 라인. 이번엔 위에서 아래로 그렸습니다. 똑같은 라인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건 아래에서 위로 그렸고, 오른쪽에 있는 건 위에서 아래로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2개 더 그려보시죠.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그린 거고,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그린 겁니다. 근데 라인을 그릴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Shift를 누르고 쭉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클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움직인 다음에 클릭이에요. 클릭입니다. 이거를 내가 일직선으로 그린다고 Shift 키 누르고 쭉 드래그 해버리면, 지금 선이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곡선으로 이렇게 끌려 나와요. 뭐가 문제냐면 이거 핸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핸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그린 거는 핸들이 없어요. 다 그냥 코너예요. 애초에 드래그해서 그려버리면 핸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경로 선택하고 로프트. 자, get shape 했습니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합니다.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했습니다. 자, 2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똑같이 그렸으니까 쉐입은 똑같아요. 쉐입은 얘를 썼고,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입니다. 보시면
시작점의 위치가 아니 얘를 바꿔보면 알아요. 얘에 대한 시작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아래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시작점의 위치가 여기에요. 위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시작점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패스의 0% 위치를 체크해 보시면 알아요. 자, 일단 자, 로프트 모델링을 할 때는 쉐입의 진인 정점의 개수를 다 똑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옆에다가 놓고 자,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얘는 서클이고 얘는 엔곤이고 라인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래서 위로 그렸어요. 아래서 위로 그렸습니다. 아래서 위로 그렸어요. 로프트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했습니다. 원형이 들어왔죠. 그죠? 자, 근데 다시 이제 모디파이로 가서 여기로 갑니다. 여기가 패스 파라미터의 패스라고 되어 있죠. 0%입니다.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100%로 바꿀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제일 끝점 여기로 올라왔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요.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get shape를 할 겁니다. 엔곤을. 그러면 면이 쭉 깨져서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아래쪽은 4개, 위쪽은 6개죠. 그러니까 맞추려니까 2개가 정점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점들이 다 깨져, 면이 다 깨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이거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끝에도 지금 100%죠. 100%에 get shape를 할 건데, 자요. 지금 서클을 클릭했습니다. 면이 깨짐없이 그대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깨지지 않고 올라왔죠. 다시 봅니다. get shape 엔곤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면이 다 깨져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면이 다 깨져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엔곤이 얘가 정점이 4개면 어떻게 될까요? 면이 하나도 안 깨진 거 보이시나요? 얘가 정점의 개수가 6개예요. 그러면 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정점을 맞춰야 되는데 아래와 위의 정점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면이 다 이렇게 깨져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서클 하나 그리고 엔곤을 그리는데 엔곤이 사이드가 6개입니다. 자, 일단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로프트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 로프트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로프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모디파이 탭으로 갑니다. 이제 수정해야 되니까 모디파이로 가요. 그러면 여기 패스 파라미터 있죠. 여기가 0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치예요. 위치입니다. 패스의 위치마다 단면들을 다 바꿔낄 수 있어요. 단면들을 다 바꿔낄 수 있습니다. 100개, 200개 다 바꿔낄 수 있어요. 맥스의 로프트가 스케치업의 팔로우미보다 훨씬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경로의 위치마다 단면들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얘를 100으로 고치겠습니다.
100이면 끝부분이죠. 자, 끝부분으로 갑니다. 패스 파라미터의 패스가 위치인데 끝부분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여기 노란색 점 보이시나요? 여기 끝에 노란색 점. 여기가 패스의 위치입니다. 이 값을 움직이면 얘가 따라 움직여요.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패스의 위치란 뜻이에요. 패스의 위치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패스의 위치입니다. 즉 100%까지 올라갔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get shape에서 클릭해 봅니다. 폴리곤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면이 이렇게 다 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얘가 서큘러잖아요. 풀어보면 어떤가요? 서큘러를 풀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각지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각지게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6조각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프트가 이게 6조각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정점과 정점 사이가 6조각, 스텝이 6개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쭉 보시면 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라디어스를 조절하면 이렇게 라디어스가 조절이 돼요.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100% 되는 위치에서 얘를 불러들였단 말이죠. 여기는 얘는 서클은 0%, 폴리곤은 100%. 그러니까 서클의 라디어스를 조절해도 되고, 그죠? 얘의 반지름을 조절해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두 개의 제가 얘기하는 건 쉐입이 정점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자, 앵곤을 선택한 다음에 사이드를 4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요. 앵곤의 사이드가 4개입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면이 깨끗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깨끗하게 똑같이 정점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면이 깨끗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얘는 바로 그걸 이용한 모델링입니다. 얘가 0%, 얘는 100%, 얘는 한 95%에 불러드릴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제가 각각 3개를 만들었죠. 앵곤 3개를 만들었죠. 그죠? 앵곤을 3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얘를 불러드렸어요. 0%에 있습니다. 95%에는 얘를 불러드릴 거고 100%에는 얘를 불러드릴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선택하고 여기 패스 95%로 이동한 다음 get shape 누구예요? 두 번째 거. 다시 이거 100%로 옮긴 다음에 get shape 마지막 거.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이번에는 얘네들을 수정할 겁니다. 세 번째 거 100% 거에 얘를 선택한 다음에 라디어스 값을 95로요. 그러면 요 끝에가 이렇게 모양이 딱 잡히게 됩니다. 요렇게요. S 곡선이 딱 나오죠.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곡선이 딱 잡히게 됩니다. 쉐입에 단 차이가 나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곡선이 나오게 돼요. 요거는 일직선으로 뺄 수도 있고 이렇게 S자 모양으로도 뺄 수도 있고 단 차이가 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어스 차이가 나면 이렇게 돼요. 자, 선택하고 보세요. 더 안쪽으로 제가 더 밀어봤습니다. 80만큼 밀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더 크게 나죠. 그죠? 90, 95. 네, 95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반지름을 95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S곡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0%에 있던 얘가 0% 거죠. 얘가 0%죠. 네. 이 서클, 이 n곤을 에디트 스플라인 할 겁니다. 에디트 스플라인을 줄 겁니다. 이렇게요. 자, 벌텍스 점을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할 겁니다.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하고 아니 그냥 다 선택할까요? 다 선택하고 자 여기 핸들을 잠그겠습니다. 핸들 잠그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요. 접힌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꽃무늬처럼 접힌 거 보이시나요? 인스탄스이기 때문에 얘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0%의 쉐입이기 때문에 얘를 수정하면 얘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할 겁니다. 아니다. 하나 건너씩 아니다. 4개. 그 다음 이동. 자, 이렇게 위로. 아, 점이 하나 더 많았어야 되는구나. 다시 또 이동. 다시 또 이동. 그 다음에 자요. 동그란 식탁에 테이블보 얹어진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얘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로프트에 이 점들을 움직이면 점을 움직이면 테이블보의 높이가 어떤가요? 낮아진 거 보이시나요? 보세요. 높이를 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테이블의 높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기 좋은 테이블보 모습이 완성됩니다. 자, 밑에 이거 오픈하는 건 자, 여기 캐핑 있죠? 캡 스타트, 캡 엔드. 캡 엔드가 뚜껑입니다. 캡 스타트를 체크해 버리면 밑에 여기가 막힌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캡 스타트 끄고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여기 다리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만들면 되죠. 라인
대략 이 정도. 그 다음에 벌텍스에서 이동 페이지요. 자, 여기도 베이지어 코너. 그 다음 레스 레프트. 자, 그러면 어떤가요? 식탁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럼 이번에 조금만 쉬운 걸로 해보자고. 난이도를 낮춰보자고요. 너무 높았어.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 자, 문손잡이를 좀 만들어 볼까 해요. 문손잡이요. 자, 그래서 제가 문손잡이, 네, 그 일반 문손잡이 말고 그 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문손잡이 있죠. 사각형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이렇게 탑에서 그렸습니다. 자, 적당히 하나 그려보시죠. 이 사각형은 필요 없으니까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엣지를 하나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 하나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모서리 지울 때는 세그먼트 선택하면 되죠. 여기 세그먼트 선택하고 지우면 돼요. 벌텍스를 선택한 다음 여기 필렛 있죠? 필렛으로 모양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자,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엔건을 이용해서 제가 원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이드는 4개, 사이드는 4개. 요거를 2개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2개. 자, 요게 준비된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요 두 번째 거는 스무스를 끌 겁니다. 서큘러를 끌 거예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도록. 그 다음 패스를 선택하고, 자, 로프트. 자,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 선택한 얘의 역할이 뭔가요? 패스죠? 경로죠? 그럼 누굴 가져와야 돼요? 쉐입을 가져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제가 얘를 선택했어요. 얘를 선택했습니다. 얘는 누구예요? 쉐입인가요? 패스인가요? 쉐입이죠. 그럼 누굴 가져와야 돼요? 패스를 가져와야죠. 이해되시나요? 이 선들이 얘가 패스가 될 수도 있고 쉐입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패스가 될 수도 있고 쉐입이 될 수 있고, 얘가 패스가 될 수도 있고 쉐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얘의 역할이 이 도면에서, 아니 이 모델링에서 얘의 역할은 경로입니다. 패스예요. 패스니까 누굴 가져오면 돼요? 쉐입을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get shape에서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형으로 생긴 문손잡이가 나오죠. 자, 불러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별표 있죠. 별표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별표가 어딨나. 저는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분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분도 있고, 그죠? 자,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가 이렇게 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있나요? 오른쪽에 있나요? 자요. 얘가 패스죠. 보시면 여기 노란색 점 보이시나요? 요 노란색 점이 퍼스트 포인트입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바꿔볼까요? 선택하고 메이크 퍼스트. 그러면 일로 오네요.
이쪽으로 넘어온 거 보이시나요? 왼쪽으로 넘어온 거 보이나요? 오른쪽에는 별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 왼쪽으로 넘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메이크 퍼스트에 따라서 시작점의 위치가 바뀝니다. 선생님 이 벌레가 자, 그다음 로프트를 들어가서 우리가 로프트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얘가 로프트의 위치라 그랬어요. 저도 어딘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선을 여기까지 끌고 오고 싶어요. 얘를 쭉 끌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바꾸면 돼요. 이렇게 쭉 끌고 갑니다. 펜스로 올리는 거죠? 네. 이거 아닌데? 씨. 먹고 선택하고. 아이, 단축키가 헷갈려. 6.13? 저거는 그래요. 네. 각도 꺾어지기 전까지 올리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패스를 움직이면 노란색 점 별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가 패스의 위치입니다. 쭉 올려주세요. 이렇게 쭉 어디까지냐면 요정까지, 여기까지. 대략 한 11% 정도 되네요. 11.8, 11.9 요 정도 어디 되네요. 저는 사람마다 손잡이 사이즈가 달라가지고 맞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까지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get shape를 할 겁니다. get shape을 사각형을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원에서 자연스럽게 사각형으로 바뀌면서 단면이 쭉 사각형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get shape을 원을 클릭할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원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원에서 사각형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원에서 사각형으로 바뀌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각형은 어디 들어오냐면 여기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는 원이 4개가 들어오고 사각형이 2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헷갈리죠? 자, 다시 봅니다. 자, 패스를 조금 더 움직여 봅니다. 자, 여기네요. 여기까지 옮겼습니다. 그래서 get shape.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에서 자연스럽게 사각형으로 진행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쭉 갑니다. 또 지금 여기까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들어와요? 사각형이.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get shape.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손잡이가 만들어집니다. 원, 이렇게 원에서 사각형으로 바뀌었다가 사각형에서 원으로 바뀐 이런 손잡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손잡이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내가 원하는 건 사각형이 맞는데 여기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꼴형 사각형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판판한 사각형이요. 그럼 누굴 수정하면 돼요? 얘를 수정하면 되겠네요. 그죠? 얘를 그냥 회전한다고 해서 여기서 돌아갈까요? 아니죠. 에디트 스플라인을 해주셔야 돼요. 에디트 스플라인을 해서
얘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면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앵글 스냅을 쓸 겁니다. 여기 3하고 말발굽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직각 말발굽, 퍼센트 말발굽, 그 다음에 화살표 말발굽 있죠. 요 말발굽이 스냅입니다. 얘를 눌러 놓으면 앵글 스냅이 돼요. 각도를 조절하는데 5도 단위로 스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돌리면 5도씩 돌아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90도를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가 앵글 스냅입니다. 단축키는 A입니다. 자, 한번 돌려보시죠. 회전을 했고 그 다음에 벌텍스를 이용해서 얘를 이동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손잡이가 이렇게 좀 넙대대한 손잡이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또는 위로 올려볼까요? 자, 위쪽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납작한 손잡이를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납작한 손잡이로 갈 건지 어떤 손잡이를 할 건지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손잡이가 쉽게 만들어지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비슷한 예제로 제가 하나를 더 할 건데요. 이번엔 서클하고 엘립스를 쓸 겁니다. 자, 서클 프론트에서 그렸습니다. 그 다음 엘립스는 센터에서 그릴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게끔. 그 다음에 라인을 탑뷰에서 그릴 건데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되네요.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시작점이 여기에요. 시작점 여기입니다. 앞쪽이에요. 이 뒤쪽이 시작점이 아니고 이 앞쪽이 시작점입니다. 로프트 get shape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get shape 원을 가져왔어요. 그럼 원 기둥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제가 패스를 움직일 겁니다. 한 10% 정도 여기에 다시 원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요. 시작에서 10% 정도까지 원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12% 정도쯤에서 타원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쭉 커지네요, 그죠?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서 제가 원을 하나 더 복사할 겁니다. 원을 그 다음에 타원을 이렇게 하나씩 더 복사할 거예요. 자, 카피입니다. 인스턴스 아니고 카피고. 자, 타원은 자, 랭스를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원은 반지름을 조금만 줄일 거예요. 별다른 차이 없어요. 이렇게요.